자, 이 머리 밑에는 얼굴이 있죠. 얼굴에는 눈, 코, 입기 있죠. 그게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꼴이라 얘기를 하고 또 대자연으로 얘기를 하면 뭘로 얘기해? 풍수라고 얘기를 해요. 경관 좋고 빼어난 자리에는 참 아름다워. 금강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아름다운 곳에는 누가 많이 찾아가요? 인연들이 많이 찾아가죠. 아름다운 만큼의 그 기운이 좋아갖고 끊임없이 인연을 불러들여. 그게 꼴이에요. 그게 관상이고. 그래서 오단이 있고 오악이 있어. 중국에 있는 그 산들이 우리나라에 산이 있어. 그러면 몸통 대륙에서 살다가 이 뿔이 반도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반도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중국 대륙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물어보는데 중국 대륙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 반도의 형성은 그 이후에 나타났어요. 왜? 거기에 핵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지도자 민족이었던 우리 뿌리 민족이 쫓기듯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길이는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팔도로 나누어진 이곳에서 살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그쪽 지명이 살아오는 과정의 DNA 속에 있어 갖고 이쪽 지명을 만들어 놨던 것인데 유사합니다. 뿌리를 통해 몸통을 크게 하기 위해 거기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뭐든지 몸통은 뭐든지 큰 것이고 뿌리는 작지만 그 씨의 시원들이 뿌리 안에 있어 갖고 이 뿌리의 털이 깎여 버린다거나 뿌리가 뽑혀 버리면 몸통이 크질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 오단이 있고 오악이 있어요. 무지무지 큰 산들이 있어요. 태산부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의 오행 얼굴을 가리키고 있어요. 인간의 오행 얼굴을 아름답고 잘생긴 이들에게 많은 인연이 따르지 아름답지 않고 못생긴 이들에게는 인연이 안 갑니다. 그러면 천지대자연에서 똑같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왜 너는 잘생기고 너는 못생겼느냐? 왜 너는 잘생긴 집에 태어나야 하는 거고 너는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야 했느냐? 이 깊이를 우리는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주어진 소임이 있고 소명이 있는 것이지 내가 전생을 잘못 살아서 이 현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생을 통해 현생을 살아가고 현생을 통해 후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여기에 대한 차원은 나아기 나름이라는 조건을 주어졌어요. 얼굴이 잘생겼고 오악 큰 거고 오단 작은 거지만 작고 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역대의 나라를 이끌어온 임금이나 역대의 대장으로서 세계를 정복한 이들이나 등치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오행을 통해 자기 기운의 카리스마로 주어지는 건데 이 카리스마는 무엇이냐? 나를 보호하는 보호신장들. 쉽게 얘기해서 대신들의 기운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꼴은 관상이고 관상은 얼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인테리어도 하는 것 이쁘게 갖춰놓으면 좋잖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못생긴 거 보면은 누가 거기 찾아가겠어. 잘생기고 누구나 찾아오게끔 현대식 공법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꼴이고 관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풍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의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죠. 너는 얼굴만 잘 태어났고 몸매도 쭉쭉빵빵인데 그에 따른 인성이 부과되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네 꼴에 따라갖고 그만한 인성까지도 갖추었다면 이는 금상첨화예요. 그래서 인성은
공부 차원으로서 주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인성만 갖춘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된 거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고 있어. 인성은 기본. 내야 배운 네가 어떠할 때 내가 어떠해 줘야 되는 것이지, 오만방자해버리면 나는 욕먹는 것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예의 범절을 가리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잖아. 공자사상이 무너진 이유가 뭐가 있어? 예의만 가리키려고 그랬잖아. 부모에 대한 효도, 국가에 대한 충성, 그거는 일하는 육생 아니지. 부모가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죽어가는 부모를 나중에는 네가 봉양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진짜 어려서 자식을 자식답게 키워놓은 부모만이 그러한 자식으로 말미암아 효도를 받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키워놓지도 못했는데 효도만 바라면 효도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 이제는 달리 나타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세대가 군대에 갔을 적에는 무조건적인 충성, 국가가 너를 낳아줬으니까 키워준 거 하나도 없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서민들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지만 국가는 심의 논리로 네가 태어난 곳이고 네가 자라난 곳이니까 목숨 바쳐야 한다는 심의 논리로서 다 징집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있어. 지금은 그것이 반발이 일어나잖아. 모병예로. 돈을 줘라. 지켜줄게. 기브 앤드 테이크로.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녕 어려서부터 국가가 국민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으로 가르쳤고, 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면 목숨 바쳐 이 국가를 지키는 게 국민이라는 것인데, 심의 논리로서 국민의 그 충성만 요구했지, 어려서부터 국민으로서의 국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위를 주어주질 않았어요. 그래, 효와 충성의 의미는 이리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 예절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건 예절은 방편이야. 예절을 다 지킨다고 해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소통될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절은 그냥 너가 이렇게 왔고 그런 것에 대한 나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 공부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데,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절을 잘 지킨다고 해도 너는 예절만 지키는 이야.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